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그이름교회에서 기독청년봉사단체 440이 자비량으로 노후한 지하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프로 무대를 꿈꾸던 야구 선수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된 목회자의 이야기가 구TV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 공개됩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가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부안화평교회 이석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동장로회가 전주 금암교회에서 오직 하느님을 바랄지라를 주제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지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뜻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하기까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 전담기관과 복지재단, 또 교회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시대에 맞춘 취업 전략과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까지 사회 진출을 앞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임금이 전에 둘째는 뭐죠? 근로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지, 셋째는요, 언제 쉴 수 있는지 휴일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 마지막은 휴가에 대해서. 수도권보다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큰 상황. 이를 돕기 위해 교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활동에 앞장서온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과 충남 아동자립 지원전담기관과 함께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자립 청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참 감사드리고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단체들은 충남 지역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 청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장학금은 청년들의 양복과 구두, 전자기기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커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각 테이블마다 국민희망 실천연대 여의도 문화포럼 멘토들이 청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였고 먼저 사회에 정착한 선배들의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면접 항상 늘 떨리고 늘 긴장되는데 그러면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 저는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후배들은 좀 그런 걸 제가 잘 전달해 줘서 조금은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자립준비 청년 1000여 명 가운데 정서적, 경제적 고립 위험을 겪는 이들은 절반이 넘습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교회와 전담기관 간의 협력이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수원 그이름교회에서 기독청년봉사단체 440이 자비량으로 노후한 지하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공간은 이주민 노동자와 유학생,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그이름 교회입니다. 지하 1층 공간에서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벽 방수와 결로 방지 작업 등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공사를 맡은 이들은 440 봉사단체 사랑, 사람, 공간의 앞글자를 딴 이름으로 기독청년 10여 명이 모여 2024년부터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천과 안동 등에서 노후교회 시설 개선 봉사를 펼쳤고 이번 그이름 교회가 6번째 사역 현장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실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들지만 더 감사함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이소라 대표를 중심으로 사사공은 매주 주말 자비량으로 노후교회에서 시설 보수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가 잘할 수 있는 일로 해봐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간 다루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그런 소통의 장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 교회에서의 봉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24년 교회에서 목표를 시작한 김준호 담임 목사는 창고로 쓰이던 지하 1층 상태를 확인하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벽과 바닥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해 공간 활용에 대한 구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사공과 인연이 닿았고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곰팡이 제거 작업을 거쳐 방수공사와 가벽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페인트 작업과 바닥 정비, 전기와 조명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목사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하 1층 공간을 이주민 노동자와 유학생을 위한 예배, 또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따뜻한 사랑을 또 되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속에 알고 또한 여기 와서 그냥 머무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공간으로 세워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들 역시 공사가 잘 마무리돼 앞으로 더 넓고 깊은 사역이 펼쳐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해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뿐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오고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찾아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하는 교회로. 사사공 단체 그 이름 교회 보수 작업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독청년 봉사팀의 자비량 섬김이 교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역에도 힘을 보태며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QTV 뉴스 김태용입니다. 프로무대를 꿈꾸던 야구 선수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목회자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 공개됩니다. QTV 아버지 나의 아버지 3회에는 용인 동행교회 김형민 목사가 출연해 가정의 아픔과 방황의 시절을 지나 목회자로 부름받기까지의 여정을 전합니다. 꿈과 같은 제 인생이라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으셔서 지금까지 컨트롤해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이 공이 적절한 데 떨어져서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도록 인도하셨구나. 10대 시절 만난 멘토를 통해 신앙과 소명을 발견한 김 목사는 현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를 담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3회는 오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가 제41회 정기총회를 열고 부안 화평교회 이석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석기 신임 회장은 연합회의 내실 있는 성장을 다짐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어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업에 협력해서 우리 부안군 기독교연합회가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부안군 기독교연합회는 공동체의 영적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전통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 동장로회가 전주 금암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라를 주제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돌교회 엄덕기 장로를 제46회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각자의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거쳐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입장을 바꾸며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책임론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이해운 전 의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해 통합 메시지를 내놓았던 인사였지만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는 별개로 통합형 인사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공직자 교육에 쓰던 헌법 강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과 통치구조, 입법 원칙 등을 설명한 동영상 강의와 교재로 법제처 나라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이달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유실물 조회와 교통민원, 사이버 범죄 신고 등 경찰 관련 22개 사이트가 경찰민원 24로 통합됐습니다. 52종의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자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 가운데 반도체가 1,753억 달러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승용차 수출의 2배 규모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철강 등 5대 품목은 전체 수출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농협이 설명절을 앞두고 2월 20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과와 배, 한우, 계란 등 주요 품목을 최대 65%까지 할인하고 난방용 등유도 리터당 30원을 낮춥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10억 원입니다. 세종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세종 한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과 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명칭 변경 이후 방문객이 31만 명으로 늘었고 한글을 주제로 8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 주민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되며 세종 한글축제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관광객 수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이 한미 동맹의 비대칭적 전환을 시사한다는 현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국방 전략서는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으며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스팀슨 센터 제임스 김 국장은 미국이 서반구 안보에 주력하면서 한국의 방위 책임이 확대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전기차 유체 시 관세 인하에 합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정 체결 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25일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 추진 의사가 없으며 미국 멕시코와의 협정상 사전 통지 없는 FTA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이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으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전문가는 올해 금값이 온스당 최고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군 서열 2위이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었던 장유샤 중국 군사위 부주석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실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5일 장 부주석이 미국의 핵무기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했고 인사 비리와 파벌 형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시 주석의 군 권력 집중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과 유럽의 장기적 군사 지원을 담은 안전 보장안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하며 영토 협상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3자 회담 중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드론 396기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의 80%가 비상 정전을 겪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가운데 당국이 희생자들을 용의자로 지칭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과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냈고 미국의 핵심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 남서부에서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하루에만 항공편 10,000편 이상이 결항됐고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1억 8,500만 명이 눈폭풍 주의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도로에 나서지 말라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5도, 광주 3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교회 지원은 청년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미래의 주체로 세우는 실천입니다. 교회가 신앙을 넘어 교육과 자립, 일상으로 손을 내밀 때 청년의 삶은 버팀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청년을 살리는 교회의 실천이 공동체의 내일을 키우는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